자, 챕터 2는 경쟁과 페어플레이입니다. 키워드 정리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어는 경쟁, 승리를 뜻합니다. 아레테는 덕, 도덕이고요. 에토스는 도덕, 성을 뜻합니다. 자, 1번 보시면 아곤과 아레테에 관한 설명. 1번 경쟁과 승리, 아곤의 키워드입니다. 2번 타인과의 비교,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경쟁을 하고 승리를 추구하는 거겠죠. 3번 아곤보다 더 포괄적, 경쟁과 승리보다 덕과 도덕이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4번 탁월성, 탁월성도 아레테의 키워드입니다. 하나 더 적었고 할게요. 자,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아레테의 의미와 거리가 먼 것. 1번 덕심 맞죠? 2번 탁월성, 3번 선수의 최적의 기능 수준도 맞습니다. 4번 상대와의 경쟁을 통한 승리 추구, 이거는 악원에 가깝겠죠. 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두 가지가 동시에 요구된다. 탁월성, 탁월성, 아레테겠죠. 피시스는 피지컬 할 때 피시스로 신체를 뜻합니다. 로고스는 이성을 뜻하고요. 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승리하려는 강렬한 욕망은 아곤이겠죠. 그래서 더욱 중시하는 요소는 아레테가 되겠고요. 미미크리는 모방입니다. 일링크스는 스릴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것도 일링크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에토스의 실천, 도덕심을 고르면 되겠죠. 1번 걱정되는 마음에 밖으로 걷어냈다, 에토스죠. 2번 네트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은 경기 내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3번 모자를 벗어 미안한 표현, 에토스죠. 4번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이것 또한 에토스의 선지입니다. 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6번은 공정시합과 비형식주의가 나옵니다.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공정시합은 페어플레이의 한국말입니다. 페어플레이는 형식주의와 비형식주의가 있습니다. 형식주의는 규칙만 지켜지면 페어플레이 자체가 실현된다는 입장이고, 비형식주의는 규칙은 물론이고 도덕적인 마음까지 가지고 있어야 페어플레이가 실현된다는 입장입니다. 선지를 보시면 명확한 판정 기준 제공은 형식주의 입장입니다. 규칙의 준수, 형식주의의 키워드입니다. 자, 규칙과 규칙을 준수하면 페어플레이는 실현. 세 개 다 형식주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구성적 규칙과 규제적 규칙이 나오는데, 구성적 규칙은 경기 자체의 그 규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자 규격이나 뭐 골대 크기, 뭐 공의 규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규제적 규칙은 이제 경기 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반칙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적 규칙이 어겨지게 되면 경기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데, 규제적 규칙이 어겨져도 경기는 진행이 됩니다. 자, 4번 규칙의 준수보다 더 포괄적, 맞죠? 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내용과 관련 있는 용어. 그래서 테크네는 기술이라는 뜻이고, 젠틀맨십은 신사의 마음, 리더십은 이끄는 힘 정도가 되겠죠. 자, 스포츠 참가자가 마땅히 따라야 할 준칙과 태도, 스포츠맨십이겠죠. 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8번 스포츠맨십, 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우월성 과시, 우월성 과시는 스포츠맨십이랑 거리가 멀죠. 악의 없는 순수한 경쟁, 패배에 대한 수용, 승자의 아낌없는 박수, 다 스포츠맨십의 행위입니다. 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기억 니은 용어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규칙 준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범주를 좀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스포츠맨십이 가장 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페어플레이, 그 다음에 규칙 준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기억은 니은에 비해 보다 일반적, 보편적인 윤리 규범. 2번이겠죠? 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 페어플레이.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개인의 의도나 목적에 따라 변화. 페어플레이는 개인의 의도나 목적에 따라서 변화하면 안 되겠죠. 2번 규칙 준수, 상대 존중. 맞습니다. 3번 규칙 준수. 행위에 대한 요구와 제재.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지표를 마련해 주겠죠. 4. 과도한 승리 세레모니. 페어플레이 위반. 맞죠? 1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윤리 규범의 구조. 여기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범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스포츠맨십이겠고요. 그 다음에는 페어플레이, 그리고 가장 작은 건 규칙 준수가 되겠습니다. 1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2번 보기의 내용을 찬성하는 입장. 이거 보시면 의도적 반칙, 의도적 반칙에 대한 설명인데, 의도적 반칙은 전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으로서의 어떤 반칙은 좋은 결과를 이뤄내면 이 반칙 자체 행위가 옳다 라는 입장입니다. 1번 보시면 구성적 규칙을 위반. 아니죠. 경기 중에서 규제적 규칙을 위반한 내용이죠. 자, 2번 농구 경기의 일부 본질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맞죠? 만약에 구성적 규칙을 위반하게 되면 본질이나 가치가 손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3번 전략적 능력. 전략 맞죠? 4번 승패를 결정하는 경기. 스포츠율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경기의 한 부분으로 용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3번 윤리적 입장의 난점. 여기도 의도적 반칙이 나왔습니다. 1번 결과만 놓고 보면 옳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맞죠? 전략적으로 의도적 반칙을 행해서 결과가 좋으면 선수의 행위가 옳다고 볼 수가 있겠죠. 2번 팀 전체 이익보다 선수 개인의 이익. 팀 전체 이익을 중시해야 내가 의도적 반칙을 통해서 팀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3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적 지구와 충돌할 수 있겠죠. 당연히. 4번 축구 경기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1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4번 영준과 효지의 윤리적 입장을 옳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영준 개인의 도덕성 결핍. 효지 스포츠 사회구조. 개인과 사회의 내용입니다. 1번부터 보시면 영준은 개인의 도덕적 의지, 책임. 맞습니다. 2번 효지 사회제도. 맞죠? 3번 개인 행동의 사회구조. 이거는 효지의 입장이죠. 4번 사회윤리적, 개인윤리적. 맞습니다. 1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보기에서 가해 상황, 윤리적 입장, 나에서 찾아서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를 보시면 가는 의도적 반칙에 대한 내용이죠. 자, 나의 기억부터 보시겠습니다. 승리, 사기 진작, 스포츠에서 용인. 맞죠? 고의적으로 반칙, 목적 자체가 그릇된 행동. 아니죠. 이기기 위해서 용인되는 행동이 의도적 반칙입니다. 팀원뿐 아니라 팀을 응원하는 관중. 관중들은 팀이 이기기 위해서 응원을 하기 때문에 의도적 반칙의 목적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형식주의 관점에서 규칙을 위반. 형식주의는 규칙만 지켜지면 페어플레이가 실현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1번입니다. 자, 16번 A 선수의 판단과 되는 윤리론의 관점. 보기를 보시면 의도적 파울이 위협을 가하거나 부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것은 행위 자체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의무론의 입장입니다. 1번을 보시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적절한 선지겠죠.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공리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공리주의와 의무론은 서로 반대되는 사상입니다. 자, 이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직관과 충돌. 아니죠. 3. 행위의 결과, 결과주의, 공리주의. 4. 도덕을 수단. 아니죠. 도덕을 목적이죠. 1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7번 공정시합. 현주는 경기 규칙을 위반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 형식주의겠죠. 그럼 수현은 비형식주의가 되겠네요. 바로 나왔죠. 17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8번
가에서 A팀 행동을 지지하는 이론의 제한점. 가를 보시면 시간을 끌 것, 침대 축구, 의도적 반칙에 대한 설명이고요. 공리주의와 결과주의로 보시고 풀어도 됩니다. 나의 기억을 보시면 결과로 행위를 평가, 정의의 문제가 소홀. 결과주의 입장이 맞습니다. 입장이 아니라요. 제한점이요, 제한점. 자, 18번. 가에서 A팀 행동을 지지하는 이론의 제한점. 자, 가를 보시면 시간을 끌 것을 지시, 침대 축구, 의도적 반칙에 대한 설명이겠죠. 이 내용은 공리주의나 결과주의로 보고 푸셔도 됩니다. 자, 나의 기억을 보시면 결과로 행위를 평가, 정의의 문제가 소홀, 결과주의의 제한점이겠죠. 이은 도덕규칙 간의 충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 이거는 의무론의 제한점입니다. 디귿, 일반적인 사실로부터 도덕적 당해를 추론하지 못할 수 있다.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실로 뭐가 도덕적으로 나은지를 추론하지 못할 수가 있겠죠. 리을, 사회 전체의 이익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아니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내용이죠, 오히려. 미음, 개인의 이익과 공공이익 충돌, 사익의 희생을 당연시 하겠죠. 정답은 기억 디귿 미음 2번입니다. 자, 19번. 규제적 규칙을 위반하기가 아닌 것은. 규제적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규제적 규칙은 선수, 개인의 자격 자체를 규제하는 것을 규제적 규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도핑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어요. 도핑이라는 것은 잘못된 방식으로 성적을 올리는 것을 도핑이라고 하죠. 자, 19번에 1번에 보면은 배트에 철심을 넣어 강력한 타격, 도핑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2번 전자호구 조작. 이거는 경기의 요소 자체를 조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구성적 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번 전신수영복. 전신수영복이 기록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수영에서 금지가 됐죠. 이것도 도핑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사이클에서의 도핑. 이거는 도핑 자체가 나왔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0번 보기의 내용에 나가는 반칙. 경기 종료, 반칙, 의도적 반칙이 되겠죠. 자, 그래서 비의도는 지워주시고요. 경기 내용 자체에서 반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의도적 규제 반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1번 스포츠 규칙의 원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규칙 자체에는 당연히 공평성이 있을 거고요. 그 규칙을 제도화시켜서 스포츠에 적용을 시키고 있죠.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임의성, 가변성이 있기도 하고요. 스포츠 규칙이 편파성이 있으면 안 되겠죠. 2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22번 스포츠 윤리 규범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스포츠가 나오고 밑에 보시면 보편적 윤리 규범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페어플레이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유틸리티는 유동성이란 뜻입니다. 테크네는 기술이고요. 젠틀맨십은 신사의 마음이겠죠. 2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3번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칸트가 나왔죠. 챕터 1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칸트의 키워드인 선의지를 고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23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24번 윤리적 규범. 보기를 보시면 경기 규칙 숙지, 공정하게 시합. 스포츠 상황에서 공정하게 시합을 하는 선지를 고르면 되겠죠. 자, 페어플레이 맞고요. 스포츠 에토스, 에토스 도덕적인 거라고 했죠. 자, 스포츠 퍼슨십, 이거는 스포츠맨십이 바뀐 말입니다. 스포츠맨십. 딜레마는 갈등을 뜻합니다.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5번 품성으로 권장하지 않는 것. 알고 있지만 강행한다. 이거는 아크라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크라시아는 잘못된 것. 알고도 실행하는 것을 아크라시아라고 하고요. 테크네는 기술이고요. 에피스테메는 인식하는 능력. 프로네시스는 지혜입니다. 2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6번 반칙의 유형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동기부표가 뚜렷. 의도적이겠죠. 비유도 지워주시고요. 스포츠의 본질적 성격을 부정. 본질적인 걸 부정하는 것은 규성 반칙이겠죠. 2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